제가 지금 했어요. 예.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유튜브 타겟층에 맞는 4, 5, 60대가 원하는 제품을 소싱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조업체 미팅을 좀 다니고 있어요. 음. 그리고 좀 있으면 유튜브도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바로 결제창에 붙어가지고 우리 쇼핑 라이브처럼 유튜브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해외 구매 대행을 좀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우리 8대 오픈마켓에 다 회원 가입하고 판매자 세팅은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해외 구매 대행 준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상품 등록을 많이 해야 돼요. 하루에 10개 이상씩 꾸준히 해가지고 상품 등록수를 늘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못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어제 빡돈 청울림쌤 강의 드렸다시피 제가 먼저 할 줄 알아야 직원한테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해본 다음에 직원이나 아웃소싱 통해서 해외 구매 대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제가 유튜브 시작한 목적이 이제 농업 자재를 판매 루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농사의 기능 정보나 이제 농자재 광고 형태를 이렇게 혼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제품만 농민한테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농민한테 기여도 좀 도움도 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농민한테 어떤 걸 또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로 농민들의 농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배웠습니다. 원래 제가 자비를 들여서 배우고 싶었는데요. 보통 라이브 커머스는 과정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몇 주 과정에. 네, 마침 지자체에서 부산시에서 이제 지원 교육이 나와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유튜브 촬영 가면 유튜브 단편 찍고 라이브 커머스도 한 번씩 하고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새싹 이상이신 분들은 라이브 커머스 할 수 있거든요. 네, 시안만 벗어나면 할 수 있습니다. 어, 한번 해보세요. 차차차님 유자차 한번 해보세요. 아, 아니면 저랑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콜라보. 저 이제 너무 파워예요. 좋다. 컨설팅 약속 지키셔야 돼요. 12월 달에 파워입니까? 제가 빅파워에서 12월 달에 파워로 내려갈 예정이거든요. 네, 동급입니다. 동급. 데뷔 큰데요. 서로 이제 주고받읍시다. 그래서 그 부산시에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비용 지원 사업도 있더라고요. 한 편당 음, 50만 원씩 쇼트랑 이런 제작 비용 지원해 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다 해보세요. 그리고 김성 회장님 저번에 만나고 왔는데 그냥 그분한테 뭐 주기적으로 어떤 거를 가르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김성 회장님이 한국에서 사장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르친 제자가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회장께서 제일 보람 있을 때가 제자들끼리 알아서 교류를 할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류의 장을 한번 공식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카테고리별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첫 번째 동아리가 농구 동아리였습니다. 그 회장님 스스로가 자신을 농부라고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실제로 휴스턴에서 큰 농장도 운영하고 계셔서 농부 동아리를 처음 만들어줬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그때 만났는데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네, 잠깐 언급했지만 동아리 회장이 그 춘천 감자빵으로 200억 하시는 분이고 다들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뭐 유통 가공을 수출까지 다 잘하시는 분이어서 목표나 비전이 뚜렷해서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성에서 마늘 하시는 분은 국내 의성 국내 마늘 시장에서 이제 1등을 하겠다. 어떤 분은 거창에 사과를 하시는 분인데 사과를 1등을 하겠다. 큰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농산물로도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토마토 농사하시는 분도 책도 여러 권 쓰시고 서울 강남에 팝업 스토어도 만들고 토마토로 이런 분들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지면 내년에 이제 미국 농장에 초대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 네, 상상해 보려고요. 내년 가을쯤에 초대받아 가는 거를. 그때 회장님 뵀을 때 질문을 몇 가지 했었는데 그거 한번 공유 드릴게요. 제가 드렸던 질문은 우리가 뭐 자기 개발도 그렇고 사업할 때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세상에서 내가 못 이룰 게 없을 것처럼 에너지가 올라오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여러 이유 때문에 좀 다운되는 날이 있는데 어떻게 회장님은 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으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그런 답변은 나오지 않았어요. 타고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본인은 높은 에너지를 좀 타고난 사람을 같고 처지거나 뭐 디프레스 하는 경우가 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털고 일어나서 으쌰으쌰 한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다르게 하셨어요. 회장님께서 지금 시대에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처럼 크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좀 다르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성공 법칙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법칙을 적용해서 여러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본 4천 명 정도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한 2명 정도밖에 보지 못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그 조스 떡볶이하고 바르다 김 선생을 연속으로 성공시킨 그 나상국 대표인가? 네, 그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성공 법칙을 가지고 연속해서 성공한 사람이 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운도 작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직원 채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농업 쪽이 이 인건비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언제 채용해야 되냐. 자기는 이제 가족 회사인데 직원을 한 명 채용하면 급여가 2, 300만 원 나가는 부분이 좀 큰 것 같다. 직원 채용해야 될 시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하니까 그 업종이나 실기마다 너무 다르지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퍼라고 하나요? 뭐 PIR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업종에서 사람 인건비만큼 3배, 4배 이상 뽑아낼 수 있을 때 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대표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근황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책 소개는 요거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이 잘 팔리는 한 줄 카피라는 책인데 이런 종류의 비슷한 책은 아마 많이 보셨거나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들 뭐 유튜브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결국 제목을 잘 정해야지 사람을 끌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거 좀 읽어봤는데 한번 몇 가지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대박이 터지는 마법의 테크닉은 없다. 하지만 팔릴 확률이 현격히 올라가는 글의 법칙과 유형은 있다. 대원칙은 고객들로 하여금 자신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5가지 what to say가 있는데 뉴스를 알리고 두 번째 고객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하고 세 번째 욕망을 자극하고 네 번째 공포와 불안으로 위협하고 다섯 번째 신뢰를 쌓아서 판매와 연결시킨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우리가 다 아는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원래는 그리스도에서 왔다고 합니다. 성인 성 밸런티누스를 기린 날인데 일본에서 현대식 발렌타인데이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1958년도 엄청 옛날에 초콜릿 회사가 초콜릿 포장에 이런 캐치 카피를 붙였다고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그래서 이 58년도 이 시대에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하는 일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 한 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우리가 아는 이렇게 발렌타인데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중국, 대만 등으로 퍼졌죠. 일본에서만 발렌타인데이 시장 규모가 1조 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보이스 레코더를 파는 방법. 우리가 보이스 레코더는 이제 회의나 인터뷰할 때 녹음하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광고 사진 대부분이 양복을 입은 비즈니스맨이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보이스 레코더를 홈쇼핑에서 워킹맘에게 팔아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님이 홈쇼핑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워킹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엄마가 아직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죠. 엄마가 없어서 아이는 쓸쓸할 겁니다. 그런데 보이스 레코더에 이런 메시지가 녹음돼 있다면 어떨까요? 누구누구야 학교 잘 다녀왔어? 엄마 아직 회사인데 간식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꺼내 먹고 숙제도 얼른 해놔. 어떻습니까? 이런 목소리를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이도 좋아하겠죠. 쓸쓸함도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홈쇼핑 방송이 큰 반향을 일으켜서 이 엄마들이 보이스 레코더를 불티나게 샀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녹음 시간이나 음질 같은 기능을 내세우는데 이 상품을 사면 내 생활에 어떤 점이 좋은가 여기에 이제 흥미를 느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실 때 광고를 많이 스킵하시죠? 음.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 깔아서 광고를 아예 안 보이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음. 이 그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 이커머스 하는 분들은 대부분 광고를 본다고 합니다. 이 판매자들이 광고를 그냥 설정하지 않잖아요. 이 타겟에 맞는 정밀한 광고를 세팅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원이 한 8명 되는데 단톡방을 만들었대요, 회사에서. 그래서 너희가 뭐 출퇴근하거나 지하철에서 유튜브 볼 때 광고가 지나가면, 인스타에서 광고가 지나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캡처를 해서 녹화를 해서 이 단톡방에 보내달라. 그래서 그것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것들 가지고 자기 브랜드에 적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광고들도 이렇게 활용하면 매출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 하네요. 오늘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차차장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저요? 이제 저도 이번 주에 스토어 어제 장국 반장님이 자기가 했던 걸 부끄러워서 못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 방송하셨던 거를 저도 스토어 해놓고 제가 올린 상품을 부끄러워서 못 쳐다보거든요. 헛소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저도 이번 주에 스토어 교육받으러 서울 다시 올라가거든요. 처음으로 유료 교육 받으러.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했던 게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이제 장관님 보니까 세미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참여하시고 교육부에 팍팍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방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갔다 와서 제가 수준을 좀 올린 다음에 그때 저희 파워 되면은 한 명 코칭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단톡방에 그거 캡처해놨어요. 여기 스토어 하시는 분들 좀 모아서 한번 코칭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뱉은 말은 절대 잊지 않는 차차차님. 유자차, 네. 모공이 유자차 제조업체 섭외해주면 제가 유튜브 촬영하러 갈게요. 그 촬영해서 그거 상세 페이지에 넣으세요. 아, 네, 너무 먼데. 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서로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지금 유튜브 10만 명을 목표로 라이브 커머스랑 뭐 유튜브도 하시고 해외 구매 대행까지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을 끌고 가시는 정업 반장님을 보면 정말 그때 그 김송 회장님이랑 예, 그 수업에 오셨던 분들과 똑같이 목표와 비전이 뚜렷하신 것 같아요. 정말 가는 길을 정해놓고 가는 사람과 정해놓지 않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 격차가 정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 1분 나눔 해주신 책은 잘 팔리는 한 줄 카피. 대박 터지는 테크닉은 따로 없다고 해주셨어요. 자신과 관련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한 줄 카피를 쓰기 위해 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뉴스를 퍼뜨리고 이익될 것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욕망을 자극하고, 공포로 위협한 다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 줄 카피를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인제 뭐지? 어 그 판매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정말 한 줄 카피가 사람들을 많이 끌거나 끌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유튜브를 올리는 것도 이 제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그런 조회수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인제 뭐 스마트 스토어의 제목을 선정하시거나 뭐 유튜브의 제목을 선정하실 때 뭐 키워드 검색량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 그런 식으로 인제 좀 남들과 다르게 나만의 가질 수 있는 키워드를 인제 찾으면 판매량도 늘어나고 조회수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목 정하실 때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하기보다는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좀 정해 보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24기 에너지버스 여러분들 너무너무 서로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같은 큰 조력자가 되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내일 발표하실 분 한번 정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락커펠러님 가능하실까요? 최근에 하셨나요?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주식 스터디가 맨날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늦게 지각을 해가지고 하기가 그죠. 나나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나자님. 그러면 내일은 나나잘님 1분 나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스트레칭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에너지버스 24번 출발. 좋은 파워타임 보내세요.